자, 올류 그래마인 exam 우리 5장 시제하고 있고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번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1번에 그러니까 3번의 시간 조건 부사절 속의 시제에 C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시죠. 칠판 한번 보세요. 책 보지 말고요. When he is dead, his wife will be miserable. miserable은 비참한 이런 뜻이죠. 네. 현강에서는 제가 웃기려고 when he is dead, his wife will be happy 이렇게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쓰면 여러분은 이게 금방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절이죠? When he's dead, 웬절 주절 나왔죠. 그가 죽을 때 그의 와이프는 비참해질 거야. 비참해질 거야. 미래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 때 비참해질 거니까 죽는 것도 언제 얘기죠? 미래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절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러므로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그래서 is dead죠. 됐습니까? 물론 die 써도 괜찮습니다. die. die가 죽다니까 현재 쓰면 die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die를 쓰게 되면 약간 좀 콩글리시해요. 왜냐하면 이 die는 하나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게 되는 그 사건 딱 벌어질 때 바로 그때 비참해질 거다. 그게 나에서 쓴 거죠. 근데 사실은 남편이 죽게 되면 그녀는 비참해질 거야 이러면 죽게 되는 그 사건, 죽는 그 악하는 그 사건이 벌어질 때 비참해진다는 것보다는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져서 죽은 상태가 되면, 그렇죠. 상태 나타내는 게 좋죠. 그 남자가 죽어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비참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dies 쓰지 않고 is dead 쓰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is dead.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상하죠. 죽어 있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는 그냥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die라는 동사는 죽는 그 사건, 어떤 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현재형 쓰는 거죠. 현재가 미래 대신하는 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통째로가 다 옛날 얘기였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He said 이렇게 돼 있어요. He said that 하고 이 대절 속에 얘네를 통째로 다 집어넣어 보십시다. 네. 그럼 말했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옛날 얘기예요. 뭘 말했냐면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와이프는 비참해질 거다. 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문장이 통째로 다 하나씩 과거로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When he 뭐가 되죠? Was dead. 그 다음 his wife 자, will이 아니라 시제를 채가지고 하나 전이니까 would be miserabl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가 죽게 되면 와이프는 비참해질 거야 라는 게 지금 기준이 되는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옛날 얘기로 하나 전으로 과거로 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던 is는 was가 되고 will은 would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또 어떤 영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늘 이렇게 친절하게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그냥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못된 데가 어디 있느냐 틀린 데가 있는 곳을 골라라 해놓고 was that, would be 이런 데 밑줄 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고선 이 상태를 보고요. 아까 현재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 전으로 간 거지 이런 거에 아예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이거 딱 보고 잘못된 게 있나 보는 거죠. 그럼 많은 학생들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말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와이프가 비참해질 거다라고. 그죠? 그럼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현재형을 썼다가 그게 그대로 시제일치시켜서 하나씩 과거로 밀렸을 때는 이렇게 써야지 하고 이해했는데, 근데 아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쫙 써놓고 자 이거 잘못됐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는 말했다. 과거에 말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면 와이프가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죽게 되는 게 그럼 언제죠? 말할 때보단 나중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는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죽게 되면 와이프가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는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보다 나중이죠. 그렇죠? 근데 시제를 같은 시제를 썼죠. 과거하고 썼죠. 근데 이상한 거죠. 그녀가 죽었을 때 아닌데 이렇게 말했을 당시는 아직 안 죽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가 답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현재 강의에서 제가 다루는 다른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거의 70%가 여기다 답습니다. 여기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럽니다. 물론 이상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약간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말한 게 과거인데 웬절해서 아니 그 당시는 아직 안 죽은 건데 왜 죽었다라고 과거로 써놨지?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 he said that 없이 그냥 when he is dead, his wife will be miserable 이럴 때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이거 미래 얘기인데 그냥 현재형 쓰는 거죠. 그렇죠? 그가 죽게 되면 와이프는 비참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쓰게 되는 기준 시점은 지금 현재죠. 그렇죠? 모든 문장은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면 와이프는 비참해질 거야.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아직 안 죽었죠. 그런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죠? 미래에 벌어질 일일 때 그냥 지금 시제 쓰는 거죠. 현재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은 것처럼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뭐 이해 안 되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현재 시제를 대신하죠. 미래 대신에. 현재를 대신 쓰죠. 그렇죠? 어느 때죠? 지금 봤을 때 나중 얘기, 미래 얘기할 때. 그죠? 미래 얘기를 하는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시제 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에서 말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재에서 봤을 때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서 봤을 때 나중 얘기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도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 당시 시제 쓰는 겁니다. 과거 시제 쓰는 겁니다. 제가 2번 정도 반복할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네. 보세요. 우리 이 문장을 보세요. When he's dead, his wife will be miserable.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가 죽게 되면 그의 와이프는 비참해질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때 이게 언제 얘기죠? 죽게 되는 게 미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때 나중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런데 그때 지금 그냥 지금 시제 쓰는 거죠. 그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근데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 시제 쓰는 거죠. 그렇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자,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과거에 있었어요. 자, 얼마 전 일이에요. 과거에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 과거에서 얘기할 때도 과거에서 나중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런 거잖아요. He said 과거에 말했는데 이게 언제 얘기예요? 나중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봤을 때 나중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서 봤을 때 미래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 쓴다? 그 당시 시제 쓴다고. 그냥 과거 시제 쓴다고요. 그냥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그냥 쓴다고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한 번 더 한다고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기준이 지금이었을 때만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준이 현재 얘기했을 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미래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나중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시제 쓰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과거에서도 나중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서 봤을 때 나중 얘기. 그렇죠? 뭐 1등 하면 상 준다고 했다. 뭐 이런 거라고 말했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럴 때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를 그냥 쓴다고요? 그 당시 시제, 과거 시제를 그냥 쓴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예. He said that. 그럼 말했다. 과거죠. 과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거죠. 근데 이 웬절 주절이 언제 얘기죠? 이제 과거에서 봤을 때 언제 얘기해요? 죽게 되면 와이프가 비참해질 것이다. 언제 얘기해요? 이때보다 나중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무슨 시제 쓴다고요? 그냥 이때 시제 쓴다고요. 똑같이 쓴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십니다. 우리 연구실장인데. 네. 며칠 전에 우리 연구실장이 이거 끝나고 나서 걸어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저께. 선생님 저렇게 설명하시는 거를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가네.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인터넷 이런 강의 뭐 이런 데서 제가 되게 뭐 수업을 어려운 수업을 한다든가 무슨 뭐 상위권 위주의 수업을 한다 그러는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요 명백해요.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강사죠. 네. 그 어려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선생은 아닙니다. 일부러 막 어렵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수업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굉장히 쉬운 내용만 쪽쪽쪽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노가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이해하셨으면 이런 문장을 좀 한번 외우세요. 영어는요, 영 문법은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그 이해한 것을, 그 문장을, 예문을 막 외우는 것입니다. 네, 막 외울 정도로 막 여러 번 읽는 것이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한 10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다. 10분 동안. 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중 얘기할 때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를 대신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에서 나중 얘기할 때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과거 시제 쓴다. 그 당시 시제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하나 좀 비판하자면 이 이야기는 학생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200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터넷 강의에서 안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 대신하는 것처럼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에서 봤을 때 나중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냥 그 당시 시제, 그냥 과거 시제 쓴다고. 알겠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기타 이래가지고요. 이건 아주 곁가지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네. resemble 같은 거는 진행형을 못 쓰죠. resemble은 닮다고요. take after가 동의어인데요. take after도 마찬가지입니다. He is taking after his father. 이런 식으로 쓰지 못합니다. 닮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이므로 진행형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I'm knowing her죠. I know her. 나는 그녀를 알고 있어.
안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이죠. 그래서 know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I am knowing her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have 아시죠? have. 중학교 1학년 때 have도 역시 상태를 나타내므로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진행형을 못 쓴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I have a book. 이것은요. 확실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I'm having a book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구어체에서 뭔가의 긴박성과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ave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책이요.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었을 때는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I'm having 한 다음에요. having trouble managing my money. 자, have trouble ing. 나는 내 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I'm having은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진행형은 일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행형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늘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을 요즘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괜찮은 말인 거죠. 나는 요즘에 문제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책은요. 나는 요즘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책이란 것은 이렇게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겼다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책은 내가 누굴 줘버리든지 파기해버리든지 하기 이전에는 늘 존재하는 것이지 이 책이란 게 이렇게 쓱 없었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리적인 존재, 책, 뭐 내 친구, 가족, 집, 텔레비전, 자동차 이렇게 파기하기 전까지는 늘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물리적 존재, 사람이나 사물 이런 거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 여기 진행형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나 여기에 추상적인 거 나오죠. 트러블.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건요. 그렇죠? 이 트러블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잖아요. 문제거리. 이럴 때는 이런 것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I'm having 하고 쓰는 것이 더 좋죠. 오히려 I have trouble managing money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돈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늘상 있는 문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는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건 진행형이 더 좋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have는 이렇게 뒤에 추상적인 개념, 문제거리, problem 이런 거 나올 때요. 진행형으로 얼마든지 더 쓸 뿐만 아니라 더 좋다. 알았죠? 자,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know는 knowing, I am knowing 진행형 못 쓰고 resemble도 진행형 못 쓰고 take after도 진행형 못 쓴다. 그런 know는 이렇게 선별적이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플러스 하나만 더 할 것은 선생님, 그러면요.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닮아가고 있다. 이거 진짜 진행형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영어를 못 나타내나요? 닮아가고 있다. 점점점 닮아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he is resembling his father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되고요. 다르게 써야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쓰려면요. 전혀 다르게 써야 됩니다. He becomes like his father.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He becomes like his father. 간단하죠? He becomes like his father. 됐죠? As time goes by. 시간이 가면 갈수록 He becomes like his fath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resembl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거 참, 질문하는 사람 참 많았는데. 예. 그 다음 보시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완료 시제를 배우려고 합니다.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가 있죠. 우리 이 시간에는 과거 완료를 이제 현재 완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더 쉬우니까. 알고 보면 과거 완료가 더 쉬운데 현재 완료가 좀 더 여러분한테 익숙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이니까요. 현재 완료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이렇게 점, 선 이렇게 해가지고 점, 선으로 나타내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대학 때도 배웠고 무슨 또 이시제법, 사시제법 무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웃기는 짬뽕들이고요. 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방식에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웃기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진짜로 이상하고 후진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현재 완료 시제에 기본만 알고 들어가자. 너무 이렇게 아주 그 공식 법칙처럼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범위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ABCD 네 문장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시제는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 시제는요. 옛날에 어느 시점에 하나 벌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래는 미래 시점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재 완료는 시점을 고정시킨 게 아니라고요.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현재 완료는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문장에 시점을 고정시킨 표현이 있는 문장에는 현재 완료 have pp를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시면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어느 한 시점 딱, 그때 뭐 했어? 이렇게 딱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시점을 시제를 늘어뜨렸다고요. 그래서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게 뭐죠? 시점을 고정시킨 표현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yesterday, 어제, 이런 거요. 어제.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러면 그 어저께 전이니까 그저께, 이런 거죠. 그 어제, 그저께, 이런 거. 3 years ago. 자, 이런 거 다 언제 배운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말들에는 현재를 쓸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완료의 특징은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가볼 수 있잖아요. 또 몇 개 더 해볼까요? Just now. 딱 지금이죠. 이때 조심할 점이 뭔지 아십니까? just 따로, now 따로는 현재 완료의 쓰임. 알겠죠? 이따 하겠지만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just 쓰죠.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또 now도 씁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now. 씁니다. 따로따로는 현재 완료 씁니다. 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나 합쳐서 I have finished my homework just now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왜냐면 너무 딱 지금 해서 딱 찍은 거거든요. 선생님, now도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시점을 고정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것도 시점을 고정시켰으니까 현재 완료 못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써요. 왜냐면 이게 우리 한국말에도요. 자, 이제 다 했다. 이러죠. 아까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다 했다. 이러죠. 그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다 했다. 그때 씁니다. 우리말처럼. 알겠죠? 그런데 just now는 안 된다고요. 이건 너무 시점을 확 찍은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 의문사 왼절. 의문사 왼절 속. 제가 지금 의문사 왼절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저 뒤에 얘기할 거예요 이제. 어차피 할 것이지만 의문사 왼절이에요.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접속사 왼절이 아니라 의문사 왼절이라고요. 언제 했니? 할 때 그 언제라는 의미일 때라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보면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과는 함께 쓸 수 없다. 아, 왜?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는 게 왼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요것만 적어놨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도 또 나올 것이고요. 보면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뭐 조선시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에 이런 식으로 쓴 거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조선시대는 500년이라 하더라도 말투가 뭐죠? 조선시대에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언제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에 이런 거에는 다 현재 완료 못 쓴다고요.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 이런 거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말은 안 된다고요. 그런 말에는 고정시킨 표현이기 때문에 말투가. 그래서 현재 완료 못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1번부터 현재 완료 여러 가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뭐가 있는지.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자, 완료라고 그러죠.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아까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완료입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요. 아까부터 지금까지라는 어떤 개념을 쓰기 싫고요. 나는 지금 막 끝냈다. 그냥 과거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쓰세요 그러면요. 쓰시면 됩니다. I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I just finished my homework. 더 많이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부터 해가지고 지금 막 끝냈을 때 이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는 거지. 현재 완료면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1번이 그렇고요. 2번 보십시오. I've climbed Mount Everest 3 times.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분 3 times만 제외하면요.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막 올라갔어. 이렇게 1번과 똑같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완료 말이에요. 완료. 또는 그냥 과거 써도 괜찮고요. 그런데 3 times를 쓰는 바람에 3번이야. 그러니까 3번 올랐다는 건 무슨 소리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3번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현재 완료 쓰는 거죠.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됐나요? 참고로 여러분 have you ever 이런 거 been to Europe? 너 유럽에 가본 적 있니? 할 때 have you ever been, have been 쓰죠. 그죠? 왜 그렇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꼭 어느 시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쓰는 겁니다. 그렇죠? I've never been to Europe. 난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때도 I have never been to Europe 이렇게 쓰죠. 됐죠? 이런 걸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했다면 몇 번 해봤는지, 3번 했다잖아요. 여기는 3 times. 그렇죠? 예.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 C번 보세요. I'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10. 이거는요. 1번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살 이래로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왔다. 지금까지. 딱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는 내가 이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이럴 때도 씁니다. 그렇겠죠? 나 10살 이래로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왔어. 이제는 끝이야. 지금까지 딱 했다고. 이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완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 될 수 있을까요? 모두?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왔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야. 이런 개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속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C번은 이 문장 하나만 보면 계속인지 완료인지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그래서 어느 때는 완료일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영어를.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쨌든 계속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이걸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해. The government has prohibited 금지시켰다죠? 뭐를? The guilt by association system. 이걸 뭐라면 연좌제라고 합니다. 연좌제가 뭔지 아십니까? 연좌제. guilt by
association.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죄인데 뭐에 의한 죄예요? 관계에 의한 유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부역하셨다 뭐 이런 거 있는데요. 6.25 때 공산당에 이렇게 협조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얘도 하나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걸 연좌제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guilt by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1980년인가 81년인가 그때 폐지시켰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는 그 연좌제를 금지시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사실은 독해 속에 보게 되는 독해 속에서 여러분 독해할 때 보게 되는 현재 완료의 한 70% 이상은요. 바로 현재 완료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얘는 경험도 아니고 뭐 완료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사건은 언제죠?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부가 연좌제를 폐지시켰죠. 금지시켰죠. 언제요? 옛날에 한번 금지 딱 시켰겠죠. 자, 이제는 금지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발표했겠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요. 과거에 벌어지고 그 이후에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밑에다가 한번 써놓으십시오.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The government, 정부는 그냥 현재 완료 쓰지 마시고요. prohibited 과거로 써보세요. 한번. 그거랑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prohibited the guilt by association system 과거로만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는 과거에 연좌제를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부활했나요? 아니면 부활 안 했나요? 그럼 모른다는 거죠. 그냥 옛날에 과거에 어느 때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부활했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완료를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연좌제를 다 폐지해버렸다. 현재를 쓰잖아요. 그럼 뭐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에 폐지시켰고 그 이후에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폐지해 놓은 상태가 계속된다고요. 그 이후에 부활이 안 됐어요. 지금도 폐지된 상태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잭이 broke the window 이랬습니다. 잭이 유리창을 깼대요. 깼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갈아 꼈겠죠. 그러나 또 안 갈아 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릅니다. 그죠? 그냥 깬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잭이 또 깼을 수도 있죠. 근데요. Jack has broken 하잖아요. has broken the window 하잖아요. 그러면 잭이 유리창을 깼어. 물론 이 깬 거는요. 뭐 여러분에 따라서는 완료도 되죠. 지금 막 깬 거 끝냈다. 뭐 깬 적이 있다. 뭐 다 되죠. 네, 그러나 얘가 결과로서 뭐도 된다? 잭은 유리창을 깼다? 똑같이 깼다인데 얘는 뭘까요? 유리창이 지금도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요. 이 현재 완료의 결과를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깨놨답니다. 재밌죠? 잭이 유리창을 깨놨어. 깨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지금도 깨져 있구나. 그쵸? 그게 바로 현재 완료의 결과인 겁니다. 실제 사건은 과거랑 똑같아요. 과거에 벌어졌어요. 그러나 곧 딱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연구실장 알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는 겁니다. 아, 정부는 연좌제를 폐지해 놨다. 폐지해 놓고 있다. 폐지시킨 이후에
계속 폐지된 상태라고요. 됐습니까? 예,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독해할 때 뭐라고요? 70% 이상은 현재 완료에 70% 이상은 사실은 결과예요. 그냥 과거로 써도 그냥 무방한데 명확하게 그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현재 완료로 써놓은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예. 2번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 자, 시점이 고정된 표현이 있는 문장들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A번에 When have you finished the work? 당신은 언제 그 일을 끝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언제 끝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너 언제 끝냈어? 그러면요. 나 어제. 이렇게 대답하겠죠. 시점 고정시킨 대답하겠죠. 그죠? 3일 전에 이러겠죠. 그렇죠? 아니, 너 언제 끝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3일 동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너 언제 끝냈니? 그럼 나 3일 동안. 이런 말은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너 언제 끝냈니? 너 언제 여기 왔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실제 언제 왔는지 언제 끝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시점은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죠? 고정시킨 말로 답변하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절 언제 이 의문사절은 그 속에서는 현재 완료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매년 몇 명씩 제 질문 학습 게시판에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선생님, when he has finished his work, 이렇게 해놓고요. When he has finished his work, he he is happy now. 자,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는 현재 now that로 하는 게 좋은데 미래로 할까요, 우리? He will. 자, 다 끝냈을 때 he will get out to play soccer. 그는 축구하러 나갈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왼절 속에 현재를 썼죠. 그렇죠? 다 끝냈을 때, 다 끝낼 때 나갈 거야. 이랬습니다. 현재를 왜 쓰죠? 선생님 왼절인데 왼절 속에서는 현재를 못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도 맨날 듣는답니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왼절에는 무조건 현재를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왼절은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속사죠. 몰라가지고 언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걔가 언제 끝냈니?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 했을 때, 그쵸? 뭐뭐 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언제가 아닙니다. 접속사입니다. 왼절, 주절 나오는 우리 아까 얘기한 부사절 그 when, 그 속에는 얼마든지 현재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특히 이 문장을 더 얘기해 줄까요? 이 문장을 하나 얘기합시다. 여기도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 여기 지금 뭐예요? 다 끝냈을 때 나갈 거야? 그럼 아까 또 그 얘기는 미래 얘기네요. 그럼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래 안 쓰고 현재 써야 되는데 왜 여기는 현재를 안 쓰고 현재 완료를 썼나요? 그걸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요것도 재밌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연락에 공부한 거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쓰려면 미래 쓰지 말고 현재 쓰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미래 완료를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절 속에는요, 왼절, 시간 조건 부사절 속에서는요, 미래 얘기를 할 때요, 그때 현재를 대신해도 괜찮고, 이게 혹시 미래 완료 얘기였다. 그러니까 시점을 고정시킨 게 아니라 막 해서 미래 어느 때 다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미래 완료 써야 되잖아요. 그때 현재 완료가 대신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써도 괜찮아요.
근데 현재 완료 써도 괜찮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현재 써도 괜찮지만 뭐라고요? 내용상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쫙 해서 어느 때 탁 끝낸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 써도 괜찮다고요. 알겠죠? 요거 또 하나 추가해서 공부합시다. 자, 어쨌든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의문사 왼절 속에는 현재 완료 쓸 수 없다. 그러나 접속사 왼절 속에는 당연히 현재 완료 쓸 수 있다. 그거 공부한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CF.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게 뭐냐면 I met her for 3 years. 4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현재 완료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3년간이 나왔지만 어느 때는 과거를 써야지 맞고 어느 때는 현재 완료를 써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둘 다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써야 맞고 어느 때는 이렇게 써야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밑에 거부터 할게요. 밑에 거부터. 나는 3년 동안 그녀를 만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완료는 시점을 고정시킨 게 아니라 늘어뜨렸다 그랬잖아요. 전형적인 늘어뜨린 거예요. 3년간 한 번, 두 번 만난 게 아니죠. 3년간 만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년간이라고 했을 때 그 3년간이 언제까지가 3년간이에요? 과거 3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3년간인 거죠. 그럴 때 현재 완료 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나한테 친구 소개시키면서 선생님, 얘랑 오래됐어요. 지금 3년 동안 만나왔어요. 알았죠? 근데 그 3년이 언제라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3년이라고요. 왜? 현재 완료 썼잖아요. 그 현재까지가 3년이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완료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40 몇 살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떤 사람이 45살짜리 남자가 있습니다. 45세짜리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저 아닙니다. 근데 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옛날 애인을 만났어요. 20대 때 옛날 애인을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러면서 살짝 만나고선 하고 서로 오랜만 막 이러다가 지나쳤어요. 그럼 집에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녀를 3년간 만났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3년은 언제죠? 그때 3년간은 언제죠?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3년입니까? 45살까지? 그게 아니죠. 결혼 전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3년은 예를 들면 뭐 한 24살부터 27살까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 3년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3년간 만나왔다. 현재까지가 3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5살 먹은 사람이 정리합시다. 45살 먹은 사람이 옛 애인을 지나치다 만났는데 내가 저 여자애를 20대 때 결혼 전에 3년간 만났었지. 이래서 이 3년이라는 게 이미 옛날에 끝난 3년이라면 됐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27살이 끝난 3년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과거 쓰는 겁니다. 선생님, 저 과거 완료 쓰면 안 되나요? 확 죽여버린다. 과거 완료 쓰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냥 과거 쓰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과거에 끝났는데 왜 과거 완료 안 써요? 전 그렇게 배웠는데요. 잘못 배운 거죠. 과거에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완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법 없어요, 영어에는. 그럼 언제 쓰는지는 had pp는 언제 쓰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3번에. 지금은 일단은 이 얘기는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동안이란 말을 썼을 때, 요 한 문장만 있을 때요. 그럴 때, 이 한 문장만 이렇게 있을 때요.
이럴 때 지금까지 만난 게 3년간 만난 거면 현재 완료 쓰고 그 3년이 이미 옛날에 끝난 3년이라면 과거 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2번에 CF 쓴 거 있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3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 그 4번의 시간 조건 부사절 속의 현재 완료는 좀 전에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문제도 또 역시 풀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두 개 3번과 4번을 아직 안 한 상태고 뭐 하나는 아까 뭐 지나가면서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저랑 수업을 합시다. 알겠죠? 제가 평소 때 별로 숙제 안 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제 내용만 잘 이해하고 또 게으르지 않게 다음날 또 듣고 다음날 또 듣고 이렇게 탁탁탁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별다른 숙제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내가 실력이 향상됐구나. 이걸 아는구나. 또 확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분명히 이거 공부한 건데 적용하려니까 또 약간 모르겠네. 이런 것도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딱 공부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꼭 먼저 풀어오고 다음 수업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